죽전역 2번 출구에서 보정역 카페거리 가려면 좀 걷고 해야 된다고 하던데 보정역 카페거리를 가보려고 합니다. 카페거리 가는 길을 여쭤봤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쭉 지하차도 올라가는 길로 왼편으로 가면 죽전역 카페거리라고 했는데 이 올라가는 길을 활용을 해봐야겠습니다. 좀 어지럽다 생각하시더라도 신세계 백화점을 바라보고 쭉 걸어서 왼편으로 살짝 오면 계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계단을 쭉 올라가서 자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거 신호등 건너면 한 2분? 제가 보니까 이렇게 양쪽 사이드에 있는 그 첫 번째 골목하고 두 번째 골목이 메인 스트리트 같거든요. 옆에 들어온 샛길에서 미래관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여기 세 번째 골목으로 가면 포레스트 오늘숲 쌀국수 전문점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투명문으로 되어 있네요. 안녕하세요. 왕갈비 쌀국수 하나 주세요. 선생님 혹시 여기 체인인가요? 아 그럼 몇 호점이 있어요? 체인이 10개 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잘 되는, 장사가 잘 되는 가게인가 봐요. 여기는 점심시간이 라스트 오더가 3시고 저녁이 한 8시가량까지 되네요. 이거 지금 자르면 되는 거죠? 네, 갈비뼈는 옆 아래에 있는 빈 접시에 놔주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한 기다린 지 5분 만에 뚝딱 나오네요. 갈비부터 위에 얹어져 있는 토핑이 파, 양파, 그리고 콩나물, 면발 쫄깃한 것을 미리 잘라봅니다. 그래서 콩나물하고 파하고 같이 이렇게 섞어 나왔는데도 면 자체가 굉장히 실하게 콩나물과 면이 얇게 썰어져 나와요. 밀가루 향과 맛이 막 녹아져 들어가 있으면 또 먹고 싶지 않잖아요. 여기는 기름기도 적고 밀가루 맛과 향이 녹아져 들어가 있지 않고 오로지 베트남 쌀국수의 그 본연의 맛에만 집중할 수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뻘장국에 나오는 고기처럼 양이 이렇게 실하게 나와요. 제 손바닥만큼. 손이 얼굴도 뭐 작은 편은 아닌데 손도 그렇게 막 큰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성분들보다 살짝 작은 이 손바닥만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기도 그냥 막 뜯기보다는 살짝 젓가락으로 했는데도 뜯겨요. 그래서 입으로 발라 먹으셔도 좋고 저처럼 젓가락질로 쫙쫙 찢어가지고 제가 부드러운 식감. 어쩜 이렇게 맛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고기 자체가 갈비살이라고 했는데 봐보세요. 벌써 뜯겼어요. 아이고 굉장히 번거롭긴 했죠. 왜냐면 고기살만 나오는 게 아니라 뼈에 다 단단하게 붙어가지고 나오니까. 그래서 좀 번거롭긴 한데 끝에는 또 질기네요. 이것도 되게 번거로운 과정이긴 해요. 그래도 쌀국수를 좋아하시는데 고기를 좀 좋아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만 싹싹싹싹 먹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좀 이렇게 너무 좀 짓눌리게 잘라놓은 건 아니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고기를 살짝 잘랐는데 아니 가위질로 잘라도 된다고 할 정도로 쓱쓱 자르니까 거의 밥 공기 한 공기 뚝딱 해도 될 만한 양이 이렇게 푸짐하게 담겨있어요. 뼈가 이렇게 살짝 발라져 있어서 이렇게 토실하고 두께감도 거의 엄지 손톱의 한 마디 정도의 두께감보다 훨씬 양이 실하거든요. 이렇게 비계살이 막 붙어있죠. 쫄깃쫄깃하고 약간 질겨요. 부드러운 고기가 10점 정도 돼요. 국물에 그 진하게 우려진 맛이 고기의 양념까지 싹 배어져 있어서 너무 좋고 단일 메뉴로 나오니까 전문점이라는 거죠. 싼 맛에 먹는데 가성비 대비 양이 실하니까 베트남 전역에서 먹는 쌀국수가 후에서 먹는 쌀국수는 육수가 더 맑고 널쩍한 면을 알아낼 수가 있는데 골수, 힘줄, 양지, 차돌, 양자 등 다양한 고기까지 담아내는 것은 남부식과는 차별화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남부식을 만약에 먹는다면 바로 이 고기 양처럼 이 식일 것 같아요.
얇게 썬 생오줌살이나 닭고기살 정도만 얹어져서 내는 것이 특징이고 향신채와 허브는 따로 제공도 하지 않고 주로 파를 잘게 썰어 국수 위에 올려 얹어져 내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쌀국수와 함께 제공되는 이 소스도 식초, 피쉬소스, 칠리소스면 그냥 그것만 먹을 수 있다는 거. 남쪽 지방의 쌀국수는 진한 달달한 육수 그리고 다양하고 푸짐한 고명의 특징인데 고기 본연의 맛에만 집중하겠다. 호이시 소스와 칠리 소스는 육수에 직접 넣지는 않고 소스 종지에 먹을 만큼만 덜어내서 고기 등의 고명을 쫙쫙 찍어 먹으면 될 듯합니다. 그리고 베트남 쌀국수에서는 우리 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신선한 허브와 각종 향신채. 베트남 일부 지역에서 수컷 딱정벌레에서 채취한 이 기름진 분비물이 이 육수에 담가져서 특유의 향을 내는 것이 바로 베트남 쌀국수랍니다. 그리고 베트남 쌀국수는 거의 육수의 면을 말아내는 음식이라서 베트남인들한테는 아침과 점심 식사로도 좋고 좀 더 가벼운 탕류로는 저녁 식사 차림으로도 빠지지 않는답니다. 동남 음식 중에서도 베트남 음식은 유독 한국인의 입맛에 가장 잘 어울려진 것으로 베트남의 전형적인 가정식과 한국인의 밥상을 비교하면 흔히 공통점이 있는데요. 베트남인들은 여기에 가볍게 볶아낸 조린 혹은 찐 생선이나 고기, 두부, 절인 채소 등 밑반찬으로 생 수성기와 젓갈류를 곁들여서 먹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인들 역시 최근에 굉장히 급작 늘었잖아요. 그들이 직접 운영하는 소규모 운영 영업장도 문을 열기 시작하고 막 입소문 통해서 대중적으로 알려지고 하다 보니까 특히 노량진에서 장사를 시작해서 가맹점으로 확정되고 있는 그런 베트남 고향 식당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식당이나 노점상에서 막 한 그릇 그냥 막 해치우는 그런 대강대강 만든 음식이 아니라 우선 육수도 굉장히 곱게 끓여놨고 국수는 미리 불려놓으신 듯해서 5분 만에 뚝딱 서비스가 굉장히 빨라고요. 미리 불러두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막 첨가해내는 이 취향에 따라 첨가할 필요 없이 간이 딱 적당하게 나왔다는 것도 너무 좋았고요. 맛도 다른 막 베트남 체인점에서 먹던 그 기름기 막 잘잘 흘렀던 막 그 면발 살짝 막 두꺼웠던 그런 기름진 맛이 아니라 담백하면서 어떠한 막 그 소고기 쌀국수에 육수를 우려진 육수를 막 담백하게 만들어내니까 생소했던 그 향신료 향이 막 들어간다거나 아니면은 막 냉동식품을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 일체 이제 없었답니다. 서점이 있다고 할 만큼 양이 굉장히 실하게 나오는데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포장은 직접 셀프예요. 약간 느끼한 맛이 나니까 내가 레몬즙을 살짝 짜내야겠어요. 아이고 포장이 이렇게 담겼답니다. 모던한 인테리어라서 좋았어요. 이렇게 세 번째 골목에 나와서 미술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내가 쭉 이렇게 쭉 걷다 보면 이 신호등에 보정역이라고 써져 있는 간판 보이시죠? 간판에서 이렇게 우회전으로 쭉 걸어가면 바로 아까 신세계백화점 앞에 죽전역 2번 출구가 보일 겁니다.